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부분 집합을 A라고 한다면 자, A하고 A의 합집합. 어차피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하든 교집합을 하든 얘네들은 그냥 똑같이 A가 되겠죠. 왜? 원소는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A하고 공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어차피 우리는 다 적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A가 되고 그 다음에 A하고 공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공통은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A하고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은 A는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는 A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되는 거고 또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간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시 하면서 이제 연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집합에 대한 성질을 볼게요. 우리가 전체의 반대, 전부 다의 반대는 전부 아무것도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공집합이 되고 또 공집합의 여집합, 즉 아무것도 없다의 반대는 전부 다 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A의 여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A하고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하고 A의 여집합은 공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집합을 한 번 더 여집합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여집합하면은 이 여집합의 반대니까 A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집합의 성질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을 합니다. 차집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A-B는 우리가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여기 색만 칠해 놓을게요. 이 부분은 A-B라고 하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대신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전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아닌 거에 공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되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요. A에서 A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이거 원소가 남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공집합이 되고 A에서 공집합을 빼면 당연히 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A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A-B와 B-A가 수학은 물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수학은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요. 부분집합의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조건들이 주어지겠죠. 자, A가 B에 포함될 때 또는 B가 A에 포함될 때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지만 거의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A가 B에 포함됩니다 하면 나는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쉽게 풀려버린다고. 제가 말했죠.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에서 거의 치트키 같다. 치트키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들을 줘서 A하고 B의 이론부터 봐볼까요? A하고 B의 교집합을 했더니 A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또 A하고 B 합집합을 했더니 B다. 그럼 얘도 A가 모두 다 B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B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A가 B에 포함되는 거다. 또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B는 A가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요거 두 개죠.
자, 그러면은 얘는 전체 집합할 때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B의 여집합. 요것도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그림에서 볼게요. B의 여집합이면 여기 녹색입니다. 그죠? B가 아닌 거니까. 그런데 A의 여집합은요. 요 주황색이죠. A가 아닌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때요? 이 녹색은 그죠? B의 여집합은 어때요?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그림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자, A가 B에 포함될 때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A의 여집합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주황색이에요. 근데 그놈하고 B랑 했더니 전체다. 그 소리는 뭐야? B 안에 A가 다 있으니까 전체 집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부분, 요 두 개를 좀 잘 기억해 놓고 이제 문제풀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성질, 교집합, 합집합의 성질,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놔면서 여집합의 성질, 그리고 차집합의 성질, 그 중에서 요 놈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 나중에 이 부분은요,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할 때 또 다른 식이 나옵니다. 물론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제가 거기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시험 문제에서는 정말 이쁘게 A가 B에 속합니다라고 안 준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 푸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내용처럼 얘네들을 알려줬을 때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집합의 연산, 개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